네,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은 캠프 내 측근들도 사전에 몰랐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직전까지 각 당을 돌면서 정상적인 일정을 소화하던 반 전 총장이 왜 돌연 불출마 선언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고요. 반 전 총장의 사퇴로 앞으로 대선 전국은 어디로 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전준영 기자. 네, 국회입니다. 네. 자, 어제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아무도 예상 못한 그야말로 깜짝 발표였는데요. 캠프 내 측근들도 전혀 몰랐다고 하던데요. 그 발표 당일 반 전 총장 정말 혼자 결정을 한 겁니까? 근데 반 전 총장 측은 어제 오후 들어서 갑자기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취재진에게 공지를 했습니다. 예.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반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이라는 폭탄급 발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기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. 예. 하지만 이 반 전 총장이 미리 준비한 발표문을 읽어내려가면서 이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급변했고요. 이 반 전 총장이 직접 불출마를 언급하던 순간에는 이 현장에 있던 기자뿐 아니라 캠프 관계자들의 입에서까지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예. 반 전 총장은 전날 밤새 고민한 뒤 당일 새벽에 부인 유순택 여사와 상의해서 최종적으로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했고요. 또 캠프 인사 가운데는 김숙 전 유엔 대사만 따로 불러서 내용을 손볼 부분이 있으면 고쳐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부인하고 김숙 전 유엔 대사 말고는 캠프 관계자들도 지금 TV 생중계를 통해서 알았다는 건데요. 네네. 예, 반 전 총장이 이렇게 갑자기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아무래도 그 배경이 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큽니다. 어떤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? 네, 우선 이 반 전 총장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의 이유를 묻는 정치권 인사에게 이 반 전 총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오세훈 그리고 충청권 이 두 단어를 들어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. 아, 네. 이 앞서 반 전 캠프 측에서는 이 바른정당 오세훈 최고위원에게 선거 대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했고 오 최고위원이 수락을 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이 오 최고위원은 이후에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를 부인했고요. 오히려 반 전 총장의 바른정당 입당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반 전 총장이 적지 않은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또 반 전 총장이 귀국하기 전에는 이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40명 정도가 캠프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.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탈당을 해서 합류하겠다는 의원이 몇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런 점도 대권 도전 의지를 꺾는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합니다. 반 전 총장은 기자회견에서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의 이기적인 태도 등을 이 불출마 이유로 꼽기도 했는데요. 결국 사람을 모으는데 실패하면서 빈약한 캠프의 약점도 부각이 되고 또 지지율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독자 세력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게 결국 이 불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뭐 한마디로 하기는 굉장히 복잡한 이유들이 얽혀 있을 것 같은데. 네네. 그런데 반 전 총장이 어제 새벽에 불출마를 결정을 했다면요. 이미 사퇴 발표문을 품에 지니고 각 당을 방문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.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사실 반 전 총장은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기 전까지 새누리당, 바른정당, 정의당까지 차례로 방문하면서 공식 일정을 소화했고요. 예. 또 여기에서 자신이 구상해온 개헌과 관련된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때문에 당일 만난 각 당 지도부의 반응이 반 전 총장의 불출마 결심을 실행에 옮기게 한 마지막 방아쇠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. 예. 이와 관련해서 이 반 전 총장은 약속된 일정을 소화하는 게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불출마 선언문을 가슴에 품고도 예정된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. 특히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인사를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. 다만 반 전 총장은 어제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만나자마자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편을 가르는 질문을 던져서 좀 심기가 상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. 이런 점이 어제 불출마 선언서를 품고 있던 반 전 총장이 최종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그렇다면 이제 반 전 총장이 정치인에서 전직 유엔 사무총장으로 완전히 돌아선 건지, 자, 이것도 아직 의문인데요. 향후 앞으로 그 다른 대선 주자에 대해서 지지의 뜻을 밝히면서 힘을 실어줄 가능성,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떻습니까? 지금으로서는 그럼 지지 선언 이런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. 예.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반 전 총장은 정치권에 투신하는 게 무의미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라에 헌신할 방법을 찾겠다고 얘기를 했고요. 예. 또 어제 저녁에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. 다른 정당이나 정파에 힘을 실어줄 계획 같은 건 없고
관여하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잘라 얘기했습니다. 예. 특히 반 전 총장은 현재 이 본인의 캠프 말고는 속해 있는 정파도 없고요. 뭐 정당적인 이해관계도 전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치권과 거리를 좀 둘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어쨌든 반 전 총장의 대선 불출마로 지금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데요.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어떨지 지금 셈법도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? 어떻게 예측되고 있습니까? 네, 당장 어제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예. 반 전 총장 지지층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분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. 먼저 보수 진영에서는 이 대안으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지층을 흡수했고요. 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도 이 보수 진영 대선 주자로 부각하면서 지지도 상승 효과가 나타났습니다.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권 주자들도 이 반 전 총장 불출마로 반사 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뭐 지금 상황으로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에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.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 충청권 지지를 독점하면서 지지율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또 이 개헌을 고리로 제3지대를 모색하던 정치 세력 가운데서는 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게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. 예. 더 복잡해진 대선 전국 정치부 전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